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7월 31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감일 전후로 일어난 프로야구 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우리 야구대표팀도 도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8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을 꺾으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도쿄올림픽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새벽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행군을 소화 중인데, 영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올라오냐라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던데요. 이게 제가 머니볼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영상을 자주 올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올림픽이 좀 끝나야지 영상을 자주 올릴 것 같은데 이 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은 워낙 큰 건이죠. 이렇게 짬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후반기 일정이 시작하는 8월 셋째 주부터는 한 주에 최소 2개 이상의 야구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트레이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또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력 선수들의 맞교환은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단장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7월 22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건창, 정찬원 선수, 일본 주력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제가 또 틀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영상에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트레이드 이야기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7월에만 4건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7월 3일날 기아와 하나의 트레이드, 투수 백용현 선수가 하나로 가고 내야수 강경혁 선수가 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롯데와 NC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때는 신인 지명권이 사용되는 좀 이례적인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투수 강윤구 선수가 롯데로 갔고요. 롯데에서는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7일 LG와 키움의 트레이드, 내야수 서건창 선수 그리고 투수 정찬우 선수가 서로 맞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이었던 7월 31일 KT와 롯데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투수 이강준 선수가 롯데로 가고요. 내야수 오윤석, 투수 김준태 선수가 KT로 이적하는 이런 트레이드가 단행됐습니다. 7월에만 이 4건의 트레이드, 2000년부터 제가 트레이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7월에는 평균 2차례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건의 트레이드, 꽤 많은 트레이드가 진행됐고 2010년 이후에는 이 7월달에 4건의 트레이드는 최다 트레이드였습니다. 시즌 전체로도 범위를 한번 넓혀보면요. 올해 7월에 4건의 트레이드를 포함해 정규 시즌에는 총 6번의 트레이드가 나옵니다. 5월에 SSG가 김찬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NC의 정현, 정진기 선수를 내준 트레이드, 그리고 하나가 6월에 오선진 선수를 삼성에 보내면서 이성곤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받는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 트레이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꽤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7월의 트레이드가 좀 많이 집중된 모습이죠. 올해 6건의 트레이드 중 주력 선수들이 교환된 트레이드는 7월 27일 LG 키움의 서건창, 정찬원 선수의 교환이 유일했습니다.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력 선수들이 포함된 트레이드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로 전반기가 조기 종료돼 트레이드를 논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 또 하나를 빼곤 리빌딩 팀이 없었는데 하나는 눈이 높다. 또 최근 선수들이 일탈이 불거지면서 트레이드 카드 논의마저 쉽지 않다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 왜 제 이야기가 틀리게 됐냐? 바로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의 원정 술자리 이탈 파문이었습니다. 자, 주력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NC와 키움의 일탈, 5위와 6위에 올라있는 두 팀. 주력 선수들이 비상식적이고 정신 나간 행동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특히 키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안우진, 한윤희 선수의 원정 술 파티로 이로 인해 선발증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내 간병차 미국으로 떠난
출국한 브리검 선수 귀국 일자가 아직까지도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1일인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브리검 선수의 경우 귀국 일정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아내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키움 입장에서 5위로 가을 야구를 가야 하는데 물론 그 위 순위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 3명이 빠져있는 상황. 그래서 키움은 부지런히 트레이드 시장을 누비게 됩니다. 이게 바로 7월 중순 이후의 키움의 행보였습니다. 자, 선발 자원이 풍부한 팀과 트레이드 타진. 그러나 쉽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 차명섭 단장의 말대로 LG에서 우리 정찬원 줄게, 서건창 줄래? 라고 전화가 옵니다. 오케이, 트레이드가 성사됐죠. 자, 트레이드가 성사되는 데는 단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LG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LG는 롯데의 안치홍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시즌 초 롯데 부진과 맞물리면서 트레이드 시장에 안치홍 선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파다했고요. 실제 트레이드 카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한번 맞춰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LG 역시 이래저래 카드를 맞춰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데 NC발 술자리 파문으로 변수가 생깁니다. 롯데는 정예 선수들이 빠진 5, 6위 NC와의 키움을 보면서 후반기 희망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안치홍 선수 타격이 살아나죠. 트레이드를 하지 말자. 웬만하면 팔지 않겠다라고 노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재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키움과 LG의 트레이드는 이루어졌고요. NC발 술자리 파문에 이은 키움 선수들의 일탈. 이들의 일탈은 리그 중단뿐 아니라 트레이드 시장을 크게 바꿔놓는 변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었던 LG 외에도 다른 구단이 한 구단이 더 있었습니다. 이 팀은 특히 안치홍 선수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감독이. 결국 이 트레이드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이 감독은 트레이드가 무산되자 땅을 치며 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트레이드 참 쉽지 않죠. 제가 6월 트레이드 시장 분석 영상에서 추가 대형 트레이드 조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합을 맞추더라도 결재권자가 오케이 하지만 오케이 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는 일이 빈번한데 올해도 6, 7월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렇게 무산된 트레이드가 꽤 있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트레이드 시장 리그 중단 선언 전까지 물밑에서 여러 구단들이 협상에 나섭니다. 앞서 안치홍 선수의 건도 그렇고요. 여기에 한 구단은 또 거의 모든 구단에 전화를 걸어서 트레이드 여부를 타진해 합니다. 보강 포지션은 선발 투수, 구회 작전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단들에게 퇴짜를 맞았는데요. 특히 한 구단은 줄 수는 있는데 주력 좌타자 얘 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이 구단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트레이드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투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구단의 강속구 투수 A. 자, 이 팀에 이 선수를 팔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 구단은 절대 이 선수를 팔 수 없다. 후반기에는 꼭 쓰겠다라는 이 방침을 정하면서 관심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속을 했고요. 결국 다른 구단들은 여러 가지 카드를 들이밀었음에도 입맛만 다시면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또 다른 베테랑 투수들을 시장에 내놓은 구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쪽은 기대치가 큰데 받으려고 하는 팀은 왜 이렇게 비싸? 라면서 팽팽하게 대립을 했고 결국 트레이드가 무산이 됐는데 수도권 한 구단은 외야수 카드로 이렇게 협상을 가지려고 했으며 최종 협상에서 이렇게 결렬이 됐습니다. 자, 이 플러스 알파 카드를 맞추면서 양 팀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랐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받는 쪽에서는 우리 이 정도를 줬는데 더 달라고,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고. 또 주는 쪽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만한 물건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쉬운 거는 너네니까 알파는 좀 더 괜찮은 걸 줘라 라는 식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또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야, 답답하게 뭐 닭까지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맞니?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이름을 또 구단을 공개하게 되면 제가 향후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들에게 상당히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배척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야구의 뒷얘기 같은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짧았습니다. 예, 실제 없는 카드 내피셜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예,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